1번 뽑으신 분들, 이제 여러분의 사랑은 더 이상 안개 속을 더듬으면서 길을 찾는 불안한 여정이 아닐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의 세계를 뒤덮고 있던 그 희미하고 불확실한 모든 것들을 단칼에 베어버릴 한 줄기 눈부신 은빛 섬광과 같은 운명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너무도 오랜 시간 혼자였기에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바래버렸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고, 혹은 가슴을 핥히고 지나간 이별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신기루 같은 관계 속에서 희망과 절망을 오가면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 버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길고 어두웠던 모든 시간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져나올 이 운명적인 불꽃을 위해 우주가 마련한 거대한 무대 장치였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밤하늘에 가장 밝은 별똥별이 떨어질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밤하늘을 가로지를 그 눈부신 별똥별, 그 은빛 성광과도 같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리딩은 추측이 아닌 한 편의 영화 예고편처럼 운명의 핵심 정보만을 담은 긴급 메시지가 될 겁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 사람의 날카로운 눈빛과 세련된 스타일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명료한 생각과 거침없는 성격을 가졌는지, MBTI 힌트까지 낱낱이 살펴볼 겁니다. 또한 직업적으로 얼마나 압도적인 잠재력을 가졌는지, 그가 어떤 기사와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랑을 증명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얼마나 영화처럼 갑작스럽고 운명적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지 카드를 통해 바로 그 운명적인 충돌의 순간을 가장 먼저 엿보게 될 거예요. 오늘 카드에 담긴 모든 정보는 막연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쏟아질 그 별똥별을 놓치지 않고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운명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없이 일생일대의 가장 거대한 운명이 스쳐 지나갈 때 그걸 그저 지나가는 불빛으로 착각하고 놓쳐버리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긴급 메시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운명의 좌표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토록 거대하고 눈부신 운명이 왜 하필 나를 향해 달려오는지, 그 근원적인 끌림에 대한 더 깊은 힌트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모두 보신 후에
남들 눈에 난 어떻게 보이는지, 예쁘게 보이는지, 이성을 안달나게 하는 나의 치명적 매력은 무엇인지, 요즘 나한테 단단히 빠져있는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관한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이 모든 예언이 필연이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를 상징하는 카드로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속도를 상징하는 실버 카드와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함께 떴는데요. 이 조합이 말해주는 여러분의 다음 인연은 한마디로 예고 없이 시작되는 은빛 폭풍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지내던 관계망 안에서 서서히 발전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 카드의 에너지는 마치 진공 상태를 가르면서 날아오는 화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세계에 완벽한 뉴페이스로 등장하게 될 운명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아마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지성이 번뜩이는 눈빛일 겁니다.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 앞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순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들켜버린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기보다는 잘 재단된 셔츠나 모던하고 미니멀한 스타일처럼 자신의 장점을 정확히 알고 그걸 극대화하는 세련된 감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빛 액세서리가 유난히 잘 어울리거나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스며든 듯한 애쉬 계열의 헤어 컬러 혹은 웃을 때 드러나는 새하얀 치아가 그 사람의 깔끔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완성시킬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시원하게 뻗은 선을 가진 마치 현대 건축물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격적으로 이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고 솔직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필터 없이 내뱉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말에는 어떤 악의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논리와 확신만이 담겨 있어요. MBTI로 굳이 추론해보자면 아마 사고 기능이 매우 발달한 INTJ나 ENTP처럼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략가의 기질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조금 차갑거나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그의 그런 모습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워주는 기묘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썸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감정을 낭비하거나 밀고 당기기 같은 불필요한 게임에 시간을 허비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사랑은 두 개의 명확한 직선이 만나서 하나의 각을 이루는 것처럼 분명한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직업적으로도 이 사람의 특성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IT 업계의 개발자나 기획자일 수도 있고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금융 분석가나 컨설턴트 혹은 날카로운 언어로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언론인이나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보다 빠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정상 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제적으로 이미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었거나 혹은 그 이상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잠재력을 지닌 그야말로 성장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애정 표현 방식은 어떨까요? 사랑해 라는 말 대신 네가 힘들어했던 그 문제 내가 이렇게 해결해봤어 라고 말하는 쪽일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적인 하소연을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그냥 위로가 받고 싶었을 뿐인데 라고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상대를 자신의 세계 안으로 들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걸요.
그는 여러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대신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먼저 달려가 자신의 검으로 베어버리는 기사와도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두 사람의 만남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나이트 오브 소드는 갑작스러운 소식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나 이제는 정말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한 통의 메시지나 이메일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과 함께 그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포기했던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미팅에 나갔는데 그가 담당자로 앉아 있다거나 혹은 친구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나간 자리에서 그를 만나게 되는 시기죠. 우주는 그가 나타나기 전 몇 가지 전조 현상을 여러분에게 보내줄 겁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처럼요. 갑자기 창밖에 번개가 치는 걸 목격하거나 맑은 날 예고 없는 소나기를 만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길을 걷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은색 동전이나 액세서리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신호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생각의 실타래가 갑자기 하는 깨달음과 함께 풀리는 순간, 혹은 무언가 새로운 걸 배워야겠다는 강렬한 지적 충동이 솟아오르는 바로 그때가 그의 등장이 임박했다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이 만남은 여러분의 의지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갑작스럽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은빛 성광이 도달하기 전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인 오브 완드 카드가 무릎을 꿇고 앉아 촛불을 들고 있는 상처받은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카드가 여러분이 지금껏 홀로 감내해야만 했던 깊은 피로감과 방어적인 마음 상태를 너무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마음 한편에 이제 사랑은 지긋지긋해 라는 생각을 품은 채 자신만의 성벽을 단단히 쌓아 올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켜온 파수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모든 걸 내어주었다가 속절없이 무너졌던 경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 문을 두드려도 분명 저 사람도 똑같을 거야 라면서 쉽사리 곁을 내주지 못했던 시간들. 괜찮아, 나는 혼자가 편해 라고 스스로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밤이 되면 성벽 꼭대기에 홀로 앉아 저 너머의 세상이 있을지 모를 온기를 그리워하는 그런 외로운 밤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혹은 끝나지 않은 기다림에 모든 감정이 메말라 버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언젠가 나타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만 붙들고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계절이 수없이 바뀌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서서히 지쳐버린 마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안정적인 관계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도 돌아서는 순간 밀려오는 깊은 공허함에 대체 내 인연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기다림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 이제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한 무력감을 느끼고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애매한 관계 속에서 감정을 소모해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인도 친구도 아닌 그 경계선 위에서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시간들. 이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아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던 경험도 있으시겠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감과 에너지는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방전되어 버렸을 겁니다. 이 나인 오브 완드 카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 남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꿋꿋이 버텨온 여러분의 강인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체념하고 방어벽을 쌓아 올린 여러분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페이지 오브 완드 카드가 그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거창한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아주 작은 호기심의 불씨, 열정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가 지독한 무력감과 피로감의 끝과 동시에 운명적인 상대가 나타나는 순간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무기력하게만 있을 수는 없지 라는 작은 반발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 거예요. 혹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나 배워보고 싶었던 무언가가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생각 없이 넘기던 소셜미디어에서 흥미로운 원데이 클래스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신청하게 되는 거죠. 혹은 서점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의 한 문장에 가슴이 뛰거나 새로운 음악을 듣고 당장이라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해서 뭐해?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라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그 작은 불씨를 꺼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아주 사소한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에는 변화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창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그 틈으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 라는 무의식적인 선언이죠. 이 페이지 오브 완드의 에너지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생기와 매력을 다시 깨워줍니다. 새로운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여러분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짝이게 될 겁니다. 그 반짝임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나이트 오브 소드의 눈에 띄게 되는 강력한 등대가 되어 줄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세상을 탐험하려는 그 용기와 빛나는 열정에 본능적으로 이끌리게 될 운명입니다. 즉,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들일 만큼 강렬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한 여러분 자신의 의지인 셈이에요. 자, 운명의 상대가 여러분의 빛을 발견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거대한 운명의 폭풍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까요? 마지막 조언 카드로 더 행맨, 매달린 남자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카드는 우리에게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세상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사랑을 쟁취해야 하는 것, 혹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지켜내야 하는 무언가로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는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고 미래의 관계는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매달린 남자는 정반대의 지혜를 속삭입니다. 이제 그 모든 통제와 저항을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이 인연은 여러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이트 오브 소드의 에너지처럼 거대한 우주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사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까?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라면서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를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거꾸로 매달린 사람처럼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그저 눈앞의 상황과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심장이 이 관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검, 즉 명석한 이성과 논리가 유일하게 힘을 쓰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의 세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는 어쩌면 여러분 앞에서만큼은 평소에 확신에 찬 모습과 달리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거나 서툰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검은 세상을 뵐 수는 있어도 마음의 문을 열지는 못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준비는 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자격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예리한 검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단단한 검집이 되어주는 것. 그의 거친 폭풍이 쉬어갈 수 있는 고요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고 평온하게 가꿀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안정감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유일한 약점까지도 기꺼이 드러내 보일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이건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수용입니다. 마치 거센 비가 쏟아질 때 우산을 찾기 위해 허둥대는 대신 온몸으로 그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거꾸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서툰 표현 속에 숨겨진 진심을, 그의 차가운 논리 속에 담긴 뜨거운 열정을, 그리고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말이죠. 운명의 흐름에 온전히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흐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몰아칠 이 은빛 폭풍은 여러분을 파괴하거나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가리고 있던 낡고 익숙한 슬픔의 먼지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순수하고 단단한 여러분의 본질, 그 은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오는 거예요. 어쩌면 폭풍이 지나가는 순간은 조금 거칠고 정신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 뒤에 드러날 여러분의 모습은 더욱 눈부시게 빛날 거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제 곧 여러분의 세상에 거대한 섬광이 내리쬐 겁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빛을 불러들인 장본인이자 다가올 폭풍의 가장 고요한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의 어둠을 가를 은빛 성광 같은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가장 거대한 서사의 시작일 뿐이에요.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운명적인 사건이 두 사람을 거대한 사랑의 소용돌이로 끌어당기게 될까요? 그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서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역대급 연애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연애 사건을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그 사람과 여러분이 만들어갈 가장 짜릿하고 운명적인 순간을 미리 엿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그 눈부신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운명의 다음 챕터에 책갈피를 꽂아주세요.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이요. 이번 뽑으신 분들, 이제 여러분의 사랑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초대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정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비밀스럽고 성대한 축제가 될 거예요. 그 문을 누구에게 열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던 긴 시간, 어쩌면 폐허가 된 성을 홀로 복구해야 했던 아픈 기억, 혹은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만 엿보며 애태웠던 그 모든 순간은 오늘 이 축제의 진정한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이 정성껏 가꿔온 그 성의 가치를 첫눈에 알아보는 단 한 사람이 정중히 입장을 요청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에 초대될 단 한 사람, 그 운명적인 귀빈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리딩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가장 상세한 인물 보고서가 될 겁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 사람이 과연 새로운 인물일지 혹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는 인물일지부터 어떤 기품과 분위기를 가졌는지, 그의 성격과 가치관, MBTI 힌트, 그리고 직업적, 경제적 안정성은 어떠한지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상세하게 확인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여러분이 정성껏 가꿔온 이 성의 어떤 가치를 알아보고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게 될지, 두 사람이 함께 열어갈 축제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카드에 담긴 모든 정보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성의 주인인 귀빈을 알아보는 비밀 암호이자 축제의 문을 열어줄 단 하나의 초대 명단과도 같습니다. 이 암호를 모른 채 운명의 귀빈이 성문을 두드렸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것만큼 평생을 후회할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 먼저 오늘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 손에 쥘 비밀 암호부터 명확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토록 성대한 축제를 열 자격이 왜 하필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근원적인 힘에 대한 더 깊은 힌트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남들 눈에 난 어떻게 보이는지, 예쁘게 보이는지, 이성을 안달나게 하는 나의 치명적 매력은 무엇인지, 요즘 나한테 단단히 빠져있는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관한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왜 이 성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고요하고 성대한 축제에 초대될 단 한 사람, 곧 여러분과 깊은 사랑을 시작하게 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읽어 드릴게요. 먼저 이 사람은 이미 여러분의 삶의 반경 어딘가에 존재하는 굿페이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그를 연애 상대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성을 묵묵히 지키는 성벽이나 늘 그 자리에 서서 풍경이 되어주던 거대한 나무처럼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직장 동료로서 늘 묵묵히 여러분의 업무를 도와주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동호회나 스터디 모임에서 마주치긴 하지만 깊은 대화는 나눠보지 못한 그저 괜찮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던 인물일 수 있습니다. 또는 아주 오래전 잠시 스쳤던 인연인데 최근 어떤 계기로 다시 여러분의 시야에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며 얼마나 단단한 내면을 가졌는지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떠올려보면 화려함보다는 기품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퍼플카드의 에너지처럼 그 사람은 자신만의 깊은 지성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고유의 아우라로 발현됩니다. 아마 그 사람은 유행을 쫓는 트렌디한 스타일보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클래식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할 거예요. 마치 잘 만들어진 맞춤 슈트나 질 좋은 캐시미어 니트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목소리는 크고 요란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을 때
왠지 모르게 이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사람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를 닮았습니다.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먼저 상대를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성향 때문에 때로는 차갑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 눈빛 안에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MBTI로 굳이 유추해보자면 아마도 내면의 신념과 논리가 명확한 I와 J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NFJ나 INTJ 혹은 ISTJ처럼 자신만의 세계와 기준이 뚜렷한 사람이죠. 그의 직업적, 경제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성실한 건축가 혹은 현명한 정원사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포 오브 완드의 안정적인 기둥처럼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실력과 신뢰를 쌓아 올린 전문가입니다. 어쩌면 실제로 건축이나 설계 관련 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연구원, IT 개발자, 전문직처럼 하나의 우물을 깊게 파는 직업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에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경제력은 결코 불안정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잘 관리된 성의 곳간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 열 수 있는 넉넉함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죠. 그 사람은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지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경험과 시간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할 줄 아는 현명함을 지녔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를 재발견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인 회의나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묵살당하거나 오해받는 답답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피상적인 해결책만 이야기할 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그는 여러분을 변호하거나 누군가를 공격하는 대신 아주 논리적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저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퍼플님이 처음 제안했던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 기반에서 시작해야 가장 단단하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마치 흑백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듯한 감각적인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명확한 소리를 들은 것처럼요. 그 순간 그의 존재는 더 이상 흐릿한 배경이 아닌 선명하게 빛나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외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껏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던 내 생각의 설계도를 저 사람은 어떻게 단번에 꿰뚫어 본 거지? 늘 그 자리에 있어 풍경의 일부라고만 생각했던 그에게서 나의 비밀의 성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는 현명한 주인의 눈빛을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결정적 사건 이후 여러분은 그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아마 퇴근 후의 작은 카페나 나란히 걷는 조용한 산책길일 수 있겠죠. 그와의 대화는 지금껏 여러분이 겪어온 피상적인 대화와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성공이나 성과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애썼는지, 그 성을 홀로 지키며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와 같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 그 영혼의 역사에 대해 질문할 거예요. 그의 질문에 하나씩 대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피곤한 면접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내 생각과 감정의 조각들을 그가 조심스럽게 주워서 본래의 자리를 찾아주는 듯한 경이로운 경험일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와 같은 말을 툭 던지면서 마치 오랫동안 여러분이라는 책을 깊이 탐독해온 사람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깊은 신뢰를 줄 겁니다. 그 사람의 차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될 거예요. 대화가 끝났을 땐 이렇게까지 내 영혼이 편안하고 완벽하게 이해받았던 적이 있었나? 하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설렘이 피어오르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가치를 알아보고 이끌리게 되는가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사회적인 성취에만 끌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오랜 시간 홀로 견디면서 쌓아 올린 그 비밀의 성 자체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남들이 보기엔 외롭고 고독해 보였을 여러분의 시간을 그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시간이었음을 첫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세운 삶의 원칙들, 고유한 취향,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그 사람은 성의 아름다운 디테일처럼 여기면서 깊이 감탄하게 될 거예요.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었구나. 이 세계의 주인이 될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겠지? 그는 여러분을 지켜주거나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혹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주권을 가진 한 세계의 주인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애정 표현 방식은 그래서 불꽃처럼 타오르기보다 성안의 벽난로처럼 은은하고 꾸준하게 따뜻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는 짧은 메시지, 여러분이 흘려 말했던 걸 기억했다가 건네는 작은 선물, 피곤해 보일 때 말없이 어깨를 감싸주는 단단한 손길 같은 것들이죠. 그는 여러분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 세계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랑을 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명적인 만남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카드는 구체적인 날짜보다는 상징적인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외부에서 안정을 찾으려 애쓰지 않고 나 자신의 내면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성소임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운명의 문이 열립니다. 이건 어떤 전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보라색 계열의 물건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거나 길을 걷다 우연히 아주 견고하고 아름다운 대문을 가진 집을 보고 왠지 모를 끌림을 느낀다거나 혹은 축하할 일이 생겨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쁨을 나누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거짓말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 오브 완드의 4라는 숫자와 관련된 날 혹은 무언가 안정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시점에 그는 여러분의 궁전 문을 노크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예언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게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정말 찾아올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당연해요. 파이브 오브 펜타클 카드는 여러분이 이 축제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춥고 외로운 시간을 통과해 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세상의 모든 따뜻한 불빛이 나만 비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 오셨을 겁니다. 연말연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축제를 즐기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춥고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박탈감. SNS를 열면 보이는 다른 커플들의 행복한 모습에 애써 나는 괜찮아라고 되뇌이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공허함. 마치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텅 빈 성에서 홀로 추위에 떠는 듯한 외로움을 겪어 오셨을지 모릅니다. 과거 연애에서 깊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그 경험이 마치 성벽에 깊게 팬 흉터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줬다가 또 버려지면 어떡하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걸까? 하는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아예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밀어내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홀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혹은 애매한 관계 속에서 희망과 실망을 반복하며 감정을 소모해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열릴 듯 열리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문 앞에서 나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서성여야만 했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온기에 잠시 희망을 가졌다가도 이내 굳게 닫히는 문 앞에서 나는 결국 이 축제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수없이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눈보라를 맞은 것처럼 꽁꽁 얼어붙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시간은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결핍이고 상처이며 기다림과 같은 뜻의 단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춥고 길었던 겨울은 끝났습니다.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가 그 위대한 전환의 순간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 깨달으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빛을 기다리면서 추위에 떠는 걸 멈추고 내 성 안에 나 자신을 위한 벽난로를 피워야겠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극적인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내 성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오롯이 자신만의 힘으로 폐허가 된 성을 복구하고 텅 빈 정원에 나를 위한 꽃을 심기 시작했죠. 어떤 분은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며 자신의 지적인 세계를 넓혔을 테고, 또 어떤 분은 꾸준한 운동과 자기 관리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을 겁니다. 혹은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거나 자신만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였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인정이나 사랑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텅 비었던 성은 이제 여러분의 취향과 노력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고, 여러분은 그 성의 유일하고도 완벽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외로움이 운명적인 만남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는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러 오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 이룩한 이 풍요와 아름다움을 보고 그 가치를 함께 누리고자 찾아오는 첫 번째 귀빈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할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여왕이 된 여러분의 대관식을 축하하고 그 옆자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땀으로 일궈낸 이 왕국을 그 사람은 첫눈에 알아보고 존경하면서 그 세계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운명적인 축제의 문을 열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마지막 상징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교황 카드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세계에 대한 규칙과 신념을 명문화하는 거예요. 이건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찾기 위해 애쓰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앞으로 함께할 사람에게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내려보세요. 나를 존중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소통법, 내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세계를 지키는 신성한 규칙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정한 그 원칙,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가 바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이자 여러분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거예요. 이 열쇠에 맞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의 성문을 열 수조차 없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불필요한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오직 운명의 상대만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열쇠는 단순히 맞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는 필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시시하지 않은 성의 주인만이 온전히 다룰 수 있는 권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렵게 들어온 성안이 텅 비어 있거나 주인의 이야기가 지루하다면 그 귀한 손님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저 여러분이 단단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단단함 속에 예측할 수 없는 다채로운 이야기와 깊은 철학이 숨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세계를 더욱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 나가세요. 새로운 책을 읽고 깊이 있는 영화를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낯선 음악을 듣고 새로운 장소로 여행하면서 여러분만의 경험을 쌓으세요. 이게 바로 그와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에게 영감을 주는 걸맞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을 방문할 손님일 뿐만 아니라 그 성의 도서관에서 밤새워 토론할 지적인 동반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리딩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운명적인 상대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자신의 왕국을 얼마나 멋지고 견고하게 건설했는지를 확인하고 그곳에 누구를 초대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자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는 여러분의 행복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여러분의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걸어둘 가장 멋진 액자가 되어주길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가장 거대한 서사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주 있을 때 과연 어떤 운명적인 사건이 두 사람을 거대한 사랑의 소용돌이로 끌어당기게 될까요? 그 만남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서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역대급 연애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연애 사건을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그 사람과 여러분이 만들어갈 가장 짜릿하고 운명적인 순간을 미리 엿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그 눈부신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운명의 다음 챕터에 책갈피를 꽂아주세요.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 삼 번 뽑으신 분들, 드라마틱한 사랑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완벽한 형태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곧 여러분 앞에 나타날 그 사람은 인생을 뒤흔드는 태풍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른한 오후의 햇살 아래 함께 나눠 먹는 잘 익은 체리 한 조각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 오래 혼자라는 일상에 익숙해져 버렸든, 쓰디쓴 이별의 뒷맛에 입맛을 잃어버렸든, 혹은 달콤할 듯 말 듯 애매한 관계의 풋가일에 지쳐버렸든, 그 모든 시간은 바로 이 완벽하게 잘 익은 사랑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랑을 위해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단한 일상 속으로 상대를 기쁘게 초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단단하고 평온한 일상에 기꺼이 초대될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달콤함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이 리딩은 환상이 아닌 가장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행복 안내서가 될 겁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 사람이 과연 새로운 인물일지, 이미 아는 인물일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편안하고 따뜻한 모습일지, 그의 직업과 삶의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처럼 일상의 작은 행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세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또한 그가 어떤 체리처럼 달콤하고 다정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말을 기억하고 사랑을 표현하는지, 어떤 계기로 만나 어떤 모습으로 첫 데이트를 하게 될지, 두 사람이 함께 가꾸어갈 관계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적인 모습일지, 오늘 이 리딩은 그 모든 감각을 미리 맛보는 가장 달콤한 예고편이 될 거예요.
오늘 카드에 담긴 모든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스며들 운명의 상대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미각을 깨워주는 섬세한 레시피와 같습니다. 이 레시피 없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완벽한 행복이 될 그 체리 같은 사람을 그저 밋밋한 과일인 줄 알고 지나쳐 버리는 것만큼 아쉬운 일은 없겠죠? 그러니 일단 오늘 리딩을 통해 여러분을 위한 달콤한 행복 레시피부터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토록 안정적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근원적인 단단함에 대한 더 깊은 힌트가 궁금하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남들 눈에 난 어떻게 보이는지, 예쁘게 보이는지, 이성을 안달나게 하는 나의 치명적 매력은 무엇인지, 요즘 나한테 단단히 빠져있는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관한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신다면 오늘의 이 편안한 행복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앵커 카드로 뜬 체리 카드와 텐 오브 펜타클 카드, 이 조합은 거창한 부와 명예가 아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충만한 행복과 안정감을 의미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텐 오브 펜타클 카드는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유산이나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성공처럼 아주 거대하고 단단한 완성을 상징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받은 체리라는 아주 특별하고 감각적인 의미가 더해졌어요. 이건 우주가 여러분의 텐 오브 펜타클을 훨씬 더 개인적이고 달콤한 방식으로 재해석해주고 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마침내 이루게 될 삶의 완성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잘 익은 체리 한 알처럼 소박하지만 완벽한 기쁨들이 가득한 나 자신을 위한 진짜 행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곧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그 사람은 바로 이 일상의 행복을 섬세하게 가꾸는 라이프 스타일 디자이너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화려한 이벤트보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이 과연 완전히 새로운 인물일지 혹은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일지일 텐데요. 0번 더플 바보 카드가 강력한 시작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등장할 뉴페이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신기한 점은 이 사람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놀랍도록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인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여러분이 꿈꿔온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토록 편안한 뉴페이스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카드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스타일은 편안함과 따뜻함으로 요약됩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옷보다는 부드러운 면 티셔츠에 잘 맞는 청바지 혹은 포근한 니트처럼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만드는 스타일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지로 꾸민 느낌 없이 그 사람 자체의 분위기가 곧 스타일이 되는 소위 꾸안꾸의 정석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은 아마 웃음일 겁니다. 세상을 향한 경계심보다는 호기심과 다정함이 담긴 눈, 그리고 시원하게 올라가는 입꼬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킬 만큼 매력적입니다. 그에게서는 인위적인 향수 냄새 대신 갓 세탁한 섬유 유연제 냄새나 맛있는 빵 냄새 혹은 그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샴푸 냄새 같은 기분 좋은 생활감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높은 지위를 뽐내는 직업보다 자신의 일에서 보람과 안정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스트나 수의사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이나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거나 카페, 서점, 공방 등
동네 단골들을 웃음 짓게 만드는 작은 가게의 사장님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에는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깊이 있게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의 경제력은 자유로움으로 정의됩니다. 돈에 얽매여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끔 훌쩍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가진 돈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를 버는가 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물이에요. 텐 오브 펜타클이 상징하듯 그는 나의 영역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인간관계는 넓고 얕기보다는 좁고 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그가 아끼는 동네 이웃들과의 유대감을 소중히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연인을 찾을 때도 자신의 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세계에 기꺼이 들어와서 함께 행복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의 대단한 스펙이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작은 것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를 눈여겨볼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단단한 안정감을 발견하고 강하게 이끌릴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고 소파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는 그런 평범한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의 사랑은 오늘의 주인공인 체리카드와 꼭 닮았습니다. 매일 먹는 밥은 아니지만 제철에 맛보는 체리 한 알이 주는 특별한 기쁨처럼 그는 여러분의 일상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끊임없이 선물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즘 체리가 먹고 싶네 라고 흘리듯 말한 것을 기억했다가 다음날 퇴근길에 가장 탐스러운 체리 한 상자를 사다 주는 식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저장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흘려 말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취향, 가치관, 아주 작은 상처까지도 세심하게 기억해 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감동시킬 거예요. 아, 내 말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놀라움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중받는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애정 표현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관심과 기억에 기반한 다정함입니다. 여러분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나의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구나 라는 감동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마 이런 내면 독백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편안하고 기분 좋은 거였나?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만 사랑하려고 했을까? 그와의 첫 데이트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데이트로 기억될 겁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시끄러운 번화가가 아닌 그가 아끼는 동네의 산책로나 그가 자주 가는 작은 서점 같은 곳이 첫 데이트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대화를 이끌기보다 저는 이 길을 걸을 때 나는 흙냄새가 참 좋더라고요. 체리 씨는 어떤 향을 좋아하세요? 와 같이 자신의 세계로 여러분을 부드럽게 초대할 겁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대신 서로의 일상과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몇 시간이나 훌쩍 지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가 끝날 무렵 그는 거창한 고백 대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우리 동네 맛있는 빵집 알려드릴게요. 라고 수줍게 웃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힘을 빼고도 시작될 수 있는 거구나. 가슴 뛰는 설렘과 동시에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한 깊은 편안함. 바로 그 감정이 여러분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처럼 따뜻하고 현실적인 만남은 여러분의 일상이 먼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신호로 오늘 카드 이름 그대로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과일 가게 체리를 보고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게 될 때, 혹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체리를 한 팩 집어들게 될 때, 이 붉고 달콤한 과일에 자꾸만 시선이 간다는 건 여러분의 무의식이 곧 다가올 달콤한 사랑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두 번째 신호로는 내가 사는 동네가 새삼스럽게 좋아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매일 지나치던 공원의 벤치, 새로 생긴 작은 빵집, 골목길의 길고양이들처럼 내 주변의 일상적인 풍경들이 갑자기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주파수가 안정과 행복의 에너지에 맞춰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충만하게 느껴질 때예요. 혼자서도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완벽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단단한 행복의 기반을 완성한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그 행복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만남의 장소 역시 여러분의 일상 반경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말 오후에 열리는 동네 플리마켓이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자주 가는 카페의 바로 옆자리, 혹은 친구들과의 편안한 저녁 식사 자리처럼 힘을 완전히 빼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있을 때 마법처럼 그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하지만 이토록 설레는 미래가 코앞에 있음에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쩌면 새로운 관계를 향한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투 오브 소드 카드는 이성과 감정 사이의 갈등 혹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섣불리 마음을 열지 못하는 방어적인 태세를 상징하는데요. 특히 오랜 시간 싱글이었던 분들이라면 이미 나만의 완벽한 일상의 루틴을 구축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와서 이 균형을 깨뜨리는 게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말 아침엔 조용히 책을 읽어야 하는데 데이트 때문에 그 시간을 뺏기는 건 아닐까? 나는 깔끔한 게 좋은데 상대방의 생활 습관이 나와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사랑의 설렘보다 내 일상이 헝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앞서는 상태일 수 있어요. 과거 연애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면 새로운 사람의 다정함조차 분석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은 잘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모든 연애의 시작은 다 달콤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라면서 긍정적인 신호 앞에서도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학습된 당연한 방어 기제입니다. 애매한 관계나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는 누군가를 알아가고 감정을 소모하는 과정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충돌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에너지 방전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라는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가린 채 칼을 들고 서 있는 충실한 파수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닫혀있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위협적이지 않은 따뜻함 앞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거예요. 0번 더풀 바보카드는 모든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의미하는데요. 그는 여러분의 성벽을 부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성문 앞에서 맛있는 체리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여러분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미소 지으면서 기다려줄 사람이죠. 그런 그의 꾸준하고 부담 없는 태도에 여러분은 마침내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내 성을 침략하는 게 아니라 내 정원을 함께 가꾸어 줄 사람이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눈을 가린 붕대를 풀고 손에 쥐었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성문을 살짝 열고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라고 말하게 되는 작지만 위대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른다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랑 같이 동네 산책을 하면 재밌겠다. 저 사람이 추천해준 영화를 주말에 같이 보고 싶다. 와 같은 아주 소박하고 즐거운 상상에서 시작되는 발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흑백 같던 일상은 잘 익은 체리의 과즙처럼 생생한 색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매일 걷던 길에서 새로운 꽃을 발견하게 되고 늘 마시던 커피가 더 향기롭게 느껴지는 일상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달콤한 운명을 가장 완벽하게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 무엇일까요? 퀸 오브 컵 카드는 그 해답이 나의 일상을 먼저 충분히 즐기고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일상을 체리처럼 달콤한 순간들로 가득 채우세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고 가장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햇살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미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할 때 여러분은 사랑에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매력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텐 오브 펜타클이라는 안정적인 세계를 가진 사람은 그 세계에 들어와서 함께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즉, 나의 행복을 상대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의 일상을 단단하게 가꾸고 있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이끌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삶의 터전에 기꺼이 초대하고 싶을 만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단단하고 충만한 일상이 바로 그 사람을 맞이할 최고의 준비물이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반하게 될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나의 일상 속 체리 찾기 게임을 시작해보세요. 출근길에 발견한 예쁜 구름, 점심시간에 마신 맛있는 커피, 친구와의 즐거운 통화처럼 하루에 최소 3가지 이상의 나의 체리를 찾아내고 음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일상을 이토록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할 때 그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석처럼 이끌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그 행복을 배가시키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리딩은 여러분의 삶에 곧 도착할 달콤한 선물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체리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익어갑니다. 햇볕이 부족하지도 비가 과하지도 않은 딱 알맞은 시간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최고의 당도를 품게 되죠. 또한 텐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가진 또 다른 이면을 이해해야 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안정적인 세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새로운 관계가 혹시라도 이 평화를 깨뜨릴까봐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여러분을 발견했지만 다가갈 타이밍을 재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의 세계에 들어와도 괜찮은 사람일까? 하는 마지막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그의 신중함 때문에 모든 게 조금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내일 당장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지 않더라도 그건 오늘 카드가 보여주는 예언이 빗나간 게 아닙니다. 우주가 여러분이라는 가장 귀한 열매가 가장 맛있게 익어갈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상대방 역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위해 마지막 용기를 내고 있는 시간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조급함이라는 폭풍우는 잠시 걷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가장 완벽한 계절을 향해 차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완성될 행복의 일부임을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을 흔들 폭풍 같은 사랑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나의 단단한 일상이라는 식탁에 기꺼이 마주 앉아 함께 체리를 나누어 먹을 다정한 사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평범하고도 소중한 하루하루가 바로 사랑이 머물고 싶어하는 가장 아늑한 집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그 평온한 행복에 매료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기분 좋은 노크를 할 겁니다. 그 달콤함을 환영하세요. 여러분은 이 모든 일상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단단한 일상을 함께 완성할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가장 거대한 서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운명적인 사건이 두 사람을 거대한 사랑의 소용돌이로 끌어당기게 될까요? 그 만남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역대급 연애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연애 사건을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그 사람과 만들어갈 가장 짜릿하고 운명적인 순간을 미리 엿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그 눈부신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운명의 다음 챕터에 책갈피를 꽂아주세요.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 (4번) 뽑으신 분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그토록 흔들던 거친 풍랑이 완전히 먹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사랑은 더 이상 위태롭게 표류하는 조각배가 아니라 모든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닻을 내리는 거대하고 평온한 범선이 될 거예요. 혼자만의 항해가 너무 길어져 노를 젓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든, 거친 폭풍우 같은 이별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간신히 살아남으셨든,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듯한 불확실함에 지쳐버리셨든, 그 모든 소란했던 시간은 오늘 이 고요한 항구에 도착하기 위한 단 하나의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는 바로 그 길고 외로웠던 항해의 가치를 단 한 번에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길고 외로운 항해를 끝내줄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리딩은 막연한 희망이 아닌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운명의 보고서가 될 겁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와 스타일, 분위기는 물론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격과 가치관, 어떤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쌓고 있는 사람인지 그 직업적인 힌트와 심지어 MBTI 힌트까지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무엇보다 그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 운명처럼 이끌리게 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마주치게 될지, 마지막으로 함께 만들어갈 관계의 모습은 어떨지,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거의 모든 걸 남김없이 펼쳐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카드에 담긴 모든 정보는 그냥 가볍게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만간 운명의 상대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을 때,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이자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 없이 운명의 바다를 항해하다 그 소중한 인연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그러니 먼저 오늘 리딩에 온전히 집중해서 여러분을 위한 운명의 나침반을 먼저 손에 넣으세요. 그리고 이 모든 행운이 왜 하필 나에게 찾아오는지 그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더 깊은 힌트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모두 보신 후에 남들 눈에 난 어떻게 보이는지, 예쁘게 보이는지, 이성을 안달나게 하는 나의 치명적 매력은 무엇인지, 요즘 나한테 단단히 빠져있는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관한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신다면 오늘의 예언이 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곧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바다에 나타날 아주 특별한 이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여러분이라는 배가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기다려온 고요하고 깊은 아쿠아빛 항구 그 자체인 사람입니다. 오늘 6 오브 소드 카드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침내 모든 혼란과 아픔, 슬픔의 바다를 뒤로하고 새로운 안정의 대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요. 이건 단편적인 연애의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마침내 평온을 되찾는 위대한 기환의 서사와도 같습니다. 이 사람은 뉴페이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머물렀던 혼탁한 바다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물결과 함께 나타날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처음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 강렬하다는 느낌보다는 깊고 투명하다는 인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마치 맑고 투명한 아쿠아빛 바다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 그 눈빛은 여러분의 과거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헤집는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담담하게 비춰주면서 괜찮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이해심을 담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어쩌면 크고 우렁차기보다는 고요한 새벽의 호숫가에 이는 잔잔한 물결처럼 나직하고 부드러운 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신비로운 평온함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아. 이런 내면의 독백이 절로 터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의 외적인 스타일은 아마도 깔끔하고 단정한 본질에 충실한 멋을 추구하는 사람일 거예요.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시보다는 좋은 소재의 옷에서 오는 편안함, 혹은 은은하게 풍기는 비누향이나 숲의 향기처럼 인위적이지 않은 매력을 가진 사람이죠. 마치 소나기가 지나간 후 맑게 갠 하늘의 공기처럼 그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주변을 정화시키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의 직업 역시 그의 성향처럼 혼란스러운 걸 바로잡고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안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분야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명확한 해답을 찾아내는 분석가나 연구원, 혹은 흩어진 생각들을 모아 하나의 견고한 구조물이나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축가나 개발자일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람의 몸이나 마음의 아픈 곳을 진단하고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의료 계통이나 상담 분야의 전문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의 본질이 안정과 명확함을 구축하는 거라는 점이에요.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신뢰감 있는 전문가일 겁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내면이 마치 아쿠아빛 바다처럼 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는 감정이나 생각을 복잡하게 꼬거나 숨기지 않아요. 밀당이나 어장 관리 같은 혼란스러운 게임은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밤새 머리를 쥐어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MBTI로 굳이 유추해보자면 아마도 진실성과 안정감을 중시하는 INFJ나 ISFJ 혹은 논리적이면서도 솔직한 ISTJ의 성향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형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 자체가 관계는 신뢰와 명확성 위에서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과거 연애사를 듣게 되더라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왜 그런 불확실한 관계 속에서 너 자신을 힘들게 했어?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상처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보듬어줄 사람입니다. 그의 애정 표현 방식 또한 직설적이고 명확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그 말을 증명해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좀 피곤하네? 라고 흘리듯 말하면 그는 그럼 내가 지금 너 있는 곳으로 갈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사들고 갈게. 라면서 즉각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나? 라는 의심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사랑받아도 되나? 라는 벅찬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무엇에 이끌리냐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밝고 명랑한 모습이나 사회적인 성공에만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하는 오랜 시간 홀로 파도를 견뎌온 위대한 항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의 미소 뒤에 숨겨진 수많은 밤의 눈물 자국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강인함 속에 감춰진 여린 속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저 고요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왔을까? 저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나 말 한마디에서 여러분이 겪어온 시간의 흔적을 읽어내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심코 나는 혼자가 편해 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은 그 말의 이면에 숨겨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방어 기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라는 간절함을 동시에 꿰뚫어 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의 독립심을 존중하면서도 그 독립심이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되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6 오브 소드 카드는 이동과 변화의 순간을 암시하는데요. 여러분이 과거의 감정적 상처나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결심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이직이나 이사를 결심하거나 혹은 단순히 이제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마음먹는 그 찰나의 운명의 물길이 그 사람을 여러분의 해안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아마도 물과 관련된 장소이거나 마음이 탁 트이는 개방적인 공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용한 강가의 카페, 넓은 공원, 혹은 시원한 전망이 있는 루프탑 같은 곳일 수 있죠. 혹은 온라인 세상이라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서로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담긴 글을 통해 우연히 서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첫 데이트를 상상해 보세요. 대화가 끊길까봐 억지로 화제를 지어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서로의 말을 깊이 경청하게 되죠. 식사를 하다가 여러분의 옷에 무언가 묻었을 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냅킨으로 닦아주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웃어줄 겁니다. 그 사소한 행동 속에서 여러분은 아, 이 사람 앞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나의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라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파도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잔잔한 해류처럼 스며들어와 가장 깊은 곳까지 평온함으로 채워줄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연애는 매일이 파티처럼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견고하고 안전한 우리만의 왕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파도에 지쳐 돌아왔을 때 그는 말없이 여러분을 안아주는 가장 안전한 항구가 되어 줄 겁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 마치 세상의 모든 폭풍우를 막아주는 단단한 방파제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겠죠. 반대로 그 역시 여러분에게서 똑같은 평온을 얻습니다. 그는 어쩌면 겉으로는 강하고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도 자신만의 폭풍우를 겪어온 여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그 약한 모습을 오직 모든 풍파를 겪어본 여러분 앞에서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고 느낄 겁니다. 여러분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가 닻을 내리고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항구가 되어 더 이상 세상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의 배는 나란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훨씬 더 넓고 평화로운 바다를 향해 함께 항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고요한 아쿠아빛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길고 어두운 밤바다를 홀로 건너왔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더 문, 달 카드가 바로 그 시간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망망대해 위에 여러분은 홀로 떠 있었습니다. 그 바다는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환영들로, 때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왠지 모르게 여러분은 사랑 앞에서 늘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온전히 사랑해 줄까? 결국 또 상처만 받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달빛 아래 일렁이는 파도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수시로 흔들렸고 어디까지가 진짜 내 감정이고 어디부터가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환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난 연애의 아픈 기억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상처가 마치 바다 깊은 곳의 난파선처럼 마음속에 가라앉아서 새로운 배가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었던 거죠. 혹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의 방식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로운 밤이 영원히 계속되면 어떡하지? 라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희미한 달빛 아래 혼자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밤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썸 관계 속에서 상대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끝없이 의심하며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답답함에 가슴을 쳐야 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은 희망이라는 육지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바다 위에서 홀로 외로운 항해를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예고 없이 거대한 번개가 내리칩니다. 타워 카드의 등장이 바로 그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타워의 붕괴는 파멸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낡고 견고한 외로움의 감옥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눈부신 구원의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스스로를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한 사람이야. 사랑 따위는 내게 사치일 뿐이야. 라는 생각에 타반에 가두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쌓아 올린 그 방어막은 너무나 견고해서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그 사람, 그 고요한 항구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건 거창한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그가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해요. 라는 그 진심 어린 위로가 여러분의 견고한 탑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혹은 여러분이 가장 약해져 있는 순간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번개가 되어 낡은 신념들을 박살내는 거죠. 아, 내가 틀렸구나.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있구나. 이 깨달음은 마치 벼락과도 같아서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을 지배해온 모든 불안과 불신을 단번에 태워버릴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라는 감옥의 벽돌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여러분은 잠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먼지가 걷히고 나면 여러분은 무너진 잔의 너머로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드넓고 평온한 아쿠아빛 바다와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타워의 붕괴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가장 축복된 파괴인 셈이죠. 이제 모든 폭풍우가 지나갔고 여러분의 배는 마침내 고요한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카드, 포 오브 소드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그만 애쓰고 쉬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은 쉼없이 노를 저어왔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외롭지 않기 위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휴식을 명령하고 있어요. 억지로 새로운 사람을 찾아 헤매거나 자신의 매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항구의 정박한 배가 다음 항해를 위해 조용히 정비의 시간을 갖듯 여러분의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여정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건 무기력한 정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랑이라는 위대한 항해를 시작하기 전 가장 평온하고 충만한 상태로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제 그 휴식의 의미를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더 이상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는 단 하나의 항구입니다. 그렇다면 항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등대에 불을 밝혀 배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휴식의 시간은 바로 여러분 내면의 등대를 깨끗이 닦고 가장 밝은 빛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화려한 외모나 조건의 불빛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상처를 보듬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믿을 때 뿜어져 나오는 그 영혼의 빛, 그 진실한 불빛을 보고 평생을 머물기 위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써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항구는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편안하게 숨을 고르면서 다가올 평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제 솟아냈던 과거의 바다는 여러분의 등 뒤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요한 아쿠아빛 바다는 이제 여러분의 것이고 그곳으로의 항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항구에 닿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카드를 통해 거친 항해 끝에 만나게 될 고요한 항구 같은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가장 거대한 서사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그 사람이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운명적인 사건이 두 사람을 거대한 사랑의 소용돌이로 끌어당기게 될까요? 그 만남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역대급 연애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연애 사건을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그 사람과 여러분이 만들어갈 가장 짜릿하고 운명적인 순간을 미리 엿보려고 합니다. 오늘 카드가 보여준 예언이 현실이 되는 그 눈부신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운명의 다음 챕터에 책갈피를 꽂아주세요.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